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모든 왕실의 부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부유한 왕실을 가진 나라입니다. 약 215만이 면적을 가진 이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넓고 전 세계에서는 12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약 3,326만 명으로 일당 약 16명이 거주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절대 잊히지 않을 장면을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펼쳐진 단체 머리 흔들기 퍼포먼스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우디 왕실의 어마어마한 자산과 황금으로 뒤덮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집단 머리 흔들기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를 마치 유령처럼 풀어내리고 좌우로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서커스를 보듯 웃으며 걸어갔고 북소리는 마치 전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장면은 2025년 5월 15일 SNS를 통해 폭넓게 퍼지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아랍에미리트, UAE에 있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카스르 알와탄, QASR 알와탄 궁전이었고 흰옷을 입은 수십 명의 소녀들이 머리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흔드는 장면은 마치 목을 꺾는 대회라도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퍼포먼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형문화유산 알아드하라는 전통 무용의 일부입니다. 알아르다는 걸프 국가들의 전통적인 전사 춤으로 칼, 북, 영웅적인 노래를 통해 전투 장면을 재현합니다. 머리를 흔드는 동작 하나하나는 힘, 아름다움,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하며 주로 결혼식, 국가 기념일, 또는 외국 귀빈 환영 행사 등 특별한 날에만 등장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춤에 소녀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춤은 성인 남성이나 소년들이 두 줄로 마주 서서 대나무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들고 칼, 창, 화살을 상징하는 형태로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 외에도 타블라이라는 북을 연주하거나 나바티를 낭송하는 시인들이 함께 참여해 용기, 명예, 기사 정신을 찬양합니다. 또 알제윌라라는 다른 그룹은 무용단 주위를 돌며 막대기를 휘두르며 행진합니다. 여러분, 만약 걸프 국가들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경연을 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1등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는 2025년 5월에 진행된 4일간의 방문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사우디는 전통적인 빨간 카펫 대신 보라색 카펫을 깔았을까요? 사실 사우디는 2021년 4월 국가급 환영 행사나 중요 행사를 위해 기존의 빨간 카펫 대신 라벤더색 보라 카펫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라색은 봄의 사막에 피어나는 야생화의 계절을 상징하며 사우디 국민의 관대함과 기백을 의미합니다. 사우디가 처음으로 보라색 카펫을 사용한 것은 2021년 아부다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모햄드 빈 제이드 알 나훈을 맞이할 때였으며 그는 사우디의 걸프 지역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왜 걸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토록 잘 보이기 위해 경쟁했을까요? 심지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활주로까지 직접 나와 트럼프를 영접했습니다. 카타르는 붉은색 테슬라 차량과 기병대를 동원해 트럼프를 환영했고 아미리 디완 궁전, 아미리 타이완 앞에는 왕실 낙타 행렬까지 등장했습니다. UAE는 그에 뒤지지 않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시민 훈장인 자예드 훈장, 오더 오브 제이드를 수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방문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동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약 내용입니다.
카타르와 미국 약 1조 2천억 KRW 1.2 천조 원 규모의 경제 협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약 810조 KRW 6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 UAE 향후 10년간 약 1890조 KRW 1.4 천조 원 투자 약속. 또한 군수 및 항공 계약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카타르는 보잉 항공기 210대를 대규모로 구매했고 사우디는 약 191조 7천억 KRW 142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양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UAE는 기술 분야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엔비디아의 최신형 H100 반도체 칩 50만 개를 매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 칩은 AI와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는 만큼 받는다는 원칙처럼 악수 하나에 돈이 오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실은 원래부터 돈이 넘치는 집안입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엄청난 자산은 상상 이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탑 10 미스터리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황금으로 물든 삶과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 사우디 왕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이며 구성원만도 약 15,000명입니다. 여러 추정에 따르면 이 왕가의 누적 자산은 약 1890조 KRW 1.4 천조 원이며 이는 베트남 돈으로 약 357000000000000 VND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영국 왕실의 자산 약 118조 8천억 KRW, 즉 88조 원, 위 16배에 달하며 일론 머스크 약 249조 7,500억 KRW, 와 빌 게이츠 약 175조 5천억 KRW, 위 총자산 약 425조 2,500억 KRW, 위 거의 5배 수준입니다. 즉, 살만 국왕과 그 가족만으로도 세계 3에서 4위 왕실의 자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부유한 셈입니다. 이들의 자산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에서 나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700조 KRW, 2,000조 원이며 사우디 정부는 이 중 9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로 알려진 가워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유전의 석유는 올림픽 수영장 477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수영장 하나당 250만 리터 기준입니다. 놀랍게도 사우디는 현재 미국 국채 약 157조 6,800억 KRW, 116.8조 원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왕실 내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은 아랍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알왈리드 빈 탈랄 알워리드 빈 텔럴 알소드 왕자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 20대 부호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순자산은 약 27조 KRW, 20조 원입니다. 그는 시티그룹, 애플, 트위터, 디즈니의 주요 주주였고 도널드 트럼프의 요트를 인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개인 궁전 킹덤 팔레스는 1,000개의 방으로 이루어졌고 약 23,000 규모의 가치를 따지면 약 4조 500억 KRW, 3.1 천조 원입니다. 또한 그는 금으로 도금된 보잉 747에서 400과 에어버스 A380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하며 두 비행기의 가치는 약 16조 4,700억 KRW, 12.2 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롤스로이스 팬텀,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200대가 넘는 초고가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과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 한 점을 사기 위해 13조 5천억 KRW, 1조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프랑스에 위치한 4천 이상의 샤토 루이 14세, 체토오 루이스 14 궁전을 사기 위해 9조 4,500억 KRW, 7천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3위 안에 들었던 세레넷, 서린라는 요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UAE 왕세자와 살라마 공주의 결혼식은 사치의 모든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총 비용은 무려 3조 3,493억 5천만 KRW, 2,481억 원에 달했으며
이 결혼식은 2,000석 규모의 스타디움에서 7일간 이어졌고 50개의 공연팀과 34대의 전용 제트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족한 것은 돈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벌을 마주할 용기를 갖기란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목을 자른 후 시신을 헬리콥터에 매달아 도시를 돌며 과시하는 형벌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공개 처형은 2015년 5월 4일 홍해 연안 도시 제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살인과 강도 혐의로 예멘, 차드, 에리트레아, 수단 국적의 외국인 5명을 참수했고 그 시신은 헬리콥터에 매달아 도시 상공을 돌며 모든 이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에는 테러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37명을 다시 참수했고 이들의 시신 역시 대중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모두 살만 국왕계 왕명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마다 수십 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일부 해에는 그 수가 100건이 넘기도 했습니다. 참수형 외에도 태형, 매질이라는 처벌 방식도 존재합니다. 2016년 11월 한 왕자가 태형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몇 대를 맞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리야드의 법원이 투르키 빈 사우드 알 카비르 왕자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아델 알 무하이메드라는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7일에는 블로거이자 성평등 및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레이프 바다위가 1000대의 태형, 10년형, 그리고 3억 5,910만 KRW, 26만 6천 달러 상당 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이슬람 모독과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에도 불구하고 태형 첫 50대를 집행받았습니다. 중세시대식 이 잔혹한 처벌은 사우디 내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적용되는 손목 자르기 형벌도 존재하며 이는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죄수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묶이거나 붙잡힌 채 날카로운 칼로 손을 단번에 절단당합니다. 간통죄의 경우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이 내려집니다. 군중들이 죄인에게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고통도 극심합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집안에서 사자, 호랑이, 표범, 여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처럼 맹수를 키우는 것이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베트남에서 흔한 반려동물인 개를 기르는 것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개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지만 사자와 매는 집안 곳곳에 넘쳐납니다. 베트남에서는 개가 흔한 반려동물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를 나지스, 즉 부정한 존재로 간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를 집에 두면 천사가 방문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공공장소에서 개를 데리고 나올 경우 종교 경찰에게 제재를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공원에서 개 산책을 금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의 부자들은 호랑이, 표범, 사자, 여우 같은 육식 동물을 사랑합니다. 온라인에는 사자가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영상이나 호랑이가 거실에서 장난치는 영상이 퍼진 적도 있습니다. 아랍의 부유층은 진짜 부자라면 슈퍼카와 사자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카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사자나 매 같은 동물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나는 개 따위는 안 키운다. 나는 정글의 왕을 키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수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025만 KRW, 15,000달러 상당 이상이며 희귀종의 경우 2억 7천만 KRW, 약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위일는 백사자, 즉 고양이과 중 가장 비싸고 까다로운 동물을 기릅니다. 백사자는 상어만 먹으며 일반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자에게 스테이크를 먹이고 금목걸이를 채우기도 합니다. 인간보다도 더 호화롭게 살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랍 부자들은 4발 달린 동물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 새를 기릅니다. 앵무새나 직박구리가 아니라 바로 아이슬란드산 매입니다. 이 새는 귀족 혈통으로 암시장에서는 한 마리에 13억 5천만 KRW, 100만 달러까지 거래됩니다. 이들은 드론에 먹이를 달아 하늘로 띄운 뒤 매가 하늘에서 먹이를 잡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마치 액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한 사우디 왕자가 카타르 항공이 보잉 767기에 80마리의 매를 태우기 위해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예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각 매는 별도의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탑승했으며 기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매를 뽑는 세계매 미인 대회도 열립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승자에게 94억 5천만 KRW, 700만 달러, 위 상금과 함께 자동차 73대가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남성 2013년 1991년 2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칼리드 빈 모센 샤아리, 쾨리드 빈 모센 사리는 17세의 나이에 체중이 무려 610kg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만한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체중으로는 1983년 사망한 미국인 존 브로워 미노크, 존 브로워 미노치, 위 635kg 다음으로 무거운 인물입니다. 칼리드는 심각한 비만으로 인해 3년 동안 침대에 누운 채 생활해야 했으며 모든 일상은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합병증에 시달렸고 생명에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결국 고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 에부덜라 빈 에부듈레이지즈 국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국왕은 즉시 조치를 지시하여 칼리드를 자잔에서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파흐드 메디컬 시티, 킹 페이치디 메디컬 시티로 이송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 610kg 청년을 아파트 고층에서 옮기는 일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당국은 미국에서 특별 제작한 크레인을 수입해 동원해야 했으며 작업을 완료하는 데 수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거대한 청년이 크레인에 앉아있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퍼지며 곧바로 화제를 모았고 하나의 바이럴 현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30명 이상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의절제 수술, 물리치료, 엄격한 식단, 재활운동이 포함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칼리드는 320kg 이상 감량했으며 2017년에는 총 542kg을 감량해 몸무게가 68kg까지 내려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63.5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신은 단순히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희망과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낙타 축제입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매년 12월부터 1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드다나 사막 중심부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화려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압두라지즈 왕 낙타 축제, 킹 에브듈레이지즈 카멜 페스티벌입니다. 이 축제의 핵심은 낙타 미인 대회인데 흰색, 검정색, 황금색, 갈색, 그리고 혼합색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 경쟁이 펼쳐집니다. 출전 전 낙타들은 모래 목욕, 털 손질, 오일 마사지, 심지어 스파까지 받습니다. 평가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목이 길고 귀가 작으며 입술이 두꺼워야 하고 특히 혹은 높고 단단하며 균형 잡혀 있어야 하며 외형은 위험 있고 털은 윤기가 나야 하며 눈은 크고 속눈썹은 길어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부 낙타 소유자들은 점수를 얻기 위해 보톡스나 필러를 주입하거나 얼굴 리프팅 같은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최 측도 이에 맞서 엑스레이와 AI 안면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성형 낙타를 색출해냅니다.
매년 최소 40에서 50마리의 낙타가 미용 시술로 인해 실격 처리됩니다. 상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승 낙타는 최대 10억 8천만 KRW, 약 80만 USD의 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축제 전체의 총 상금 규모는 891억 KRW, 약 6,600만 USD에 달합니다. 대회가 끝난 후 상위권 낙타는 경매에 올라가는데 어떤 낙타는 16억 2천만 KRW, 약 1.2백만 USD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420 중심부의 고급 주택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미인 대회 외에도 낙타 경주가 열리며 낙타의 최고 속도는 시속 65km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 대신 원격 조종 로봇 기수가 낙타 등에 장착되어 경주를 펼칩니다. 2022년부터는 사우디 여성도 공식적으로 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전처럼 밖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의 운전도 금지되던 과거와 비교할 때 국제 언론이 주목할 만한 여성 권리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축제는 그저 축제가 아닙니다. 부족, 왕족, 석유 부호들 간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낙타를 소유했는가? 누가 가장 크고 화려한 천막을 세웠는가? 누가 가장 성대한 접대를 했는가?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과 지위의 표현입니다. 어떤 천막은 135억 KRW, 약 1천만 USD 이상이 들었으며 수천 명이 손님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위 인사를 위한 전용 구역, 상업계약을 체결하는 구역, 틱톡, 페이스북 생중계를 위한 최신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마치 방송국 세트를 방불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각종 금기와 법칙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사실 아랍의 인사 예절은 정말 독특합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인사할 때 악수도, 포옹도, 뺨에 키스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코를 맞대는 쿠쉬름 카쉬름, 쿠심 카심이라는 15세 기식 인사법을 사용합니다. 이 행동은 존경, 평등,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싫어하면 아예 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다라는 전통춤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우디 남성들이 맨발에 전통 모자를 쓰고 긴 총을 들고 추는 춤입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발을 높이 뛰어 올리고 땅을 향해 총을 쏴 하얀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매우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복장에 있어 UAE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을 따르므로 남성들은 보통 흰색 칸두라를 입고 하얀색 혹은 빨간 검은 격자 무늬의 구트라를 머리에 쓰며 검은색 아갈로 고정합니다. 여성은 온몸을 가리는 검은색 아바야를 입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UAE에서는 여성들이 반드시 머리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방적인 사회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식당에서는 남성과 여성, 가족 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섞여 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 근무, 매장 판매, 변호사나 법률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없었고 반드시 남편이나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 메카가 있는 신성한 땅입니다. 따라서 지켜야 할 금기와 절대적인 금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술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즐겁게 한잔 하는 분위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작은 미니병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위반 시 수백 대의 태형, 추방,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예를 들어 포옹이나 키스 역시 전통적 미풍량 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과도한 춤이나 신체 움직임도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이프 시의 음악축제에서 MC 겸 배우인 앱델라 알 아나지가 비를 맞으며 춤추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마자 그는 미풍양속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종교나 왕실에 대한 모욕 심지어 SNS 상에서조차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 동안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중벌 또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규칙은 남성과 여성이 혈연 관계가 없는 경우 단둘이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카페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예외가 아니면 적발 시 두 사람 모두 체포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습관이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500리알, 약 18만 KRW, 즉 약 340만 베트남 동, 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뱉었다가 지갑이 텅 비게 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찰서에서 차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나라의 금기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유하면서도 엄격하고 신비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대한 탐험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세계 탐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물결표 바이바이.